지난 이야기. 마갱신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봉인을 해제한 빈결계의 3마리 용이 부족의 제어를 벗어나 날뛰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듀얼 터미널 세계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와중 빈결계의 조마사였던 노엘리아가 마갱신들을 막기 위해 고대의 악마 소환수를 진행하다 실패하고 자신의 소중한 친구인 나탈리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고 치열하게 싸운 끝에 마침내 드래그니티 부족과 빈결계의 신정령의 활약으로 빈결계의 3마리 용은 다시 봉인되고 세계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엘리아의 마음에 사악한 어둠의 기운이 들이우고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노엘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마하마의 유이왕 듀얼 터미널 스토리 1부 4편 지금 시작합니다. 듀얼 터미널 세계에 오랜만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고 노엘리아는 자신의 실수로 죽은 친구인 나탈리아의 아들 아반스와 자신의 딸 에밀리아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살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노엘리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나탈리아와 했던 악마 소환술의 여파로 인벨즈의 사념체 중 하나가 자신이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노엘리아의 약해진 마음에 파고들어 자신들 즉 인벨즈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노엘리아를 뒤에서 조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노엘리아는 고대의 힘이 깃든 빈결계의 유물 중 하나인 거울을 훔쳐달아나 자신이 키우던 아이들을 일원으로 금단의 의식 집단 리추얼을 결성합니다. 그 시각 듀얼 터미널 세계의 다른 대륙 싸움을 좋아하며 불의 힘을 다루는 호전적인 종족 라바르는 오직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 옆 대륙의 젠나이트 부족에게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비해 정의롭고 온화한 성격의 젠나이트 부족은 라바르 부족과의 무의미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았지만 점점 라바르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결국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과 함께 천사의 모습을 한 기계들이 지상에 강림하며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데요. 그들의 정체는 먼 옛날 고대의 빛의 기사단 세이크리드가 인벨즈를 봉인하기 위해 만든 기계 천사 바이론이었습니다. 바이론들은 원래 과거 인벨즈들의 봉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최근 지상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싸움과 노엘리아가 깨운 인벨즈들의 사악함을 감지하고 지상의 평화와 인벨즈들의 부활을 막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지상에 강림한 것이었습니다. 바이론은 지상에 내려와 싸움 중이던 젠나이트와 라바르에게 인벨즈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사악한 인벨즈의 존재를 알게 된 라바르와 젠나이트는 지상의 평화를 위해 바이론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한편 안개골짜기의 대습지에는 바람의 힘을 다루는 가스타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일원 중 한 명으로는 노엘리아가 키웠던 아이들 중 한 명인 가스타의 무녀 윈다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집과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노엘리아의 도움으로 자신의 고향을 찾고 가스타의 무녀가 되어 마을 사람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노엘리아가 이끄는 리추어 군대가 가스타의 영지에 신의 힘이 잠든 재단을 노리고 공격을 감행해온 것인데요. 가스타의 신관 무스토는 리추어의 이런 행위에 분노하며 부족 사람들과 함께 반격을 개시하지만 강력한 금단 의식의 힘을 사용하는 리추어에게 바로 반격하기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전투 도중 가스타의 신관 무스토가 리추어에게 납치당하는 등 가스타 부족은 큰 피해를 보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리추어는 가스타의 영지에 신의 힘이 잠들어 있는 재단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노엘리아는 그 신의 힘을 사용해 다른 부족들 몰래 인벨즈들의 완전한 부활을 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인벨즈들을 부활시키는데 사용해야 하는 금지된 술법 중 하나인 의수경의 환영술은 산 사람의 목숨이 제물로 필요했고 노엘리아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듯 자신의 딸인 에밀리아를 속여 그녀를 의식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시간 끝에 사악한 고대의 악마 인벨즈들의 봉인이 풀리게 됩니다. 마침내 고대의 악마 인벨즈들의 봉인을 풀고야만 노엘리아. 하지만 그녀의 광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아주 약간의 혼이 남아있는 에밀리아의 육체와 납치해온 가스타의 신관 무스토로 또 다른 금단의 의식을 시행하고 죽은 딸의 육체로 만들어진 괴물 이비리추어 거스트 크라케와 신관 무스토의 영혼과 에밀리아의 육체에 남아있던 조금의 혼을 합쳐 탄생한 이비리추어 메로우가이스트라는 두 개의 괴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 의식의 힘으로 강해진 노엘리아의 리추어 군대는 가스타의 영지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고
가스타 부족은 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려던 그때 잼나이트와 라바르 부족을 이끌고 대륙을 건너온 바이론이 리추어와 가스타의 싸움을 중지하게 됩니다. 리추어의 수장 노엘리아가 인벨즈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리추어에게 똑같이 인벨즈라는 고대의 악마가 부활하였으니 대륙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과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노엘리아는 인벨즈를 부활시킨 장본인이었고 이 제안은 노엘리아에게 썩 좋아 보이는 제안은 아니었는데요. 허나 갑자기 그 제안을 들은 노엘리아는 순순히 가스타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바이론과 다른 부족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힘을 인벨즈 토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노엘리아의 계략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인벨즈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다른 부족들이 알게 된다면 막대한 세력인 바이론과 다른 부족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간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일단 겉으로는 인벨즈를 무찌르기 위해서 동맹에 들어간 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이론들은 인벨즈와의 전쟁을 위해 동맹인 모든 부족들에게 자신들의 병기를 지원하였고 노엘리아 또한 리추어의 수장으로서 바이론 테트라를 지원받아 이비리추어 테트라오글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부족들의 힘을 모은 바이론은 자신들의 창조주인 세이클리드에게 인벨즈가 부활했다는 최종 보고를 올리고 자신들의 최종 병기인 바이론 오메가와 알파의 사용을 허가받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오고 인벨즈와의 최종 전쟁을 치르게 된 바이론과 듀얼터미널 3개의 부족들. 처음에는 인벨즈 군단이 압도적인 물량과 힘에 의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노엘리아가 전투 도중 사고로 큰 중상을 입어 리추어를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할 수 없었고 악한 집단 전원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듯 여러 리추어 일원들은 다른 이들과 힘을 합해 인벨즈를 위협했고 끝내 최종 결전 도중 바이론의 최종 병기 오메가와 알파가 모두 파괴되지만 그대가로 모든 인벨즈를 격퇴하는 성과를 거두며 연합군은 대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하던 라바르와 잼나이트 인벨즈에게 조종당해 가스타와 싸워야 했던 리추어 내 종족이 승리의 기쁨 아래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끝나려던 그때 갑자기 바이론의 벨즈화가 진행되어 바이론들은 지상 세계를 자신들이 조정하겠다며 난폭해졌다가 바이론 스티그마, 바이론 펜타크로 바이론 테서렉트의 힘을 합쳐 바이론 디시그마로 진화하여 지상의 모든 것을 정화라는 이름 아래 불태우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으나 갑작스럽게 시작된 바이론들의 벨즈화. 바이론이 폭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족들은 다시 한번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벨즈가 사라진 지금 노엘리아는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마하마가 준비한 유형 듀얼터미널 스토리 일부 4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마하마가 아는 테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아, 스프라이트 엘프님만 살아있었어도 리추어 짜보는 건데 매우 아쉽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마하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